지금 이번에 저희가 설명드릴 건 이제 일조권 침해 때문에 공사금지를 시킨 건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공사금지 가처분을 받은 판결이 결정이 한 20건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 좋은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사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죠? 이게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마라 라는 그 진짜 소송을 하려면 공사금지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금지해, 공사를. 공사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집에 해가 완전히 가려질 것 같아. 그러면 공사를 중지하라 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 뭐 1년 2년 재판하다 보면 공사가 전부 다 그냥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으로, 일단 임시처분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방송했는데 왜 하냐? 이거는 어디에서 올라가는 건물이었냐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뭐 명동에서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야. 여기 건물 올라갔는데 그거를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유도 뭐냐? 일조권 때문에. 그리고 무려 몇 세대를 공사금지 시켰냐면 194세대를 제가 공사금지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큰 그 세대수예요. 근데 이거를 상업지역에서 과연 공사금지를 시켰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이 가처분을 제가 몇 년을 소송을 했냐면 2018년도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좀 빨리 집어넣기도 했지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3년 1월에 여기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그 주상복합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무려 2년을 재판해서 공사금지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상업지역에 짓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자 법원이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공사금지 가처분인데, 하나는 인천도시공사가 짓는, 지난번 설명했던 그 준주거지역에 짓는 49층짜리 건물을 공사금지 시켜서 이번에만, 올해만 벌써 두 건? 상업지역은 저번에도 설명하셨는데, 네,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 상업지역 웬만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공사금지 시켰으니까 제가 굉장히 쾌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 아파트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파트도 높아요. 이게 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30층짜리인데 그 앞에 가해 아파트가,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49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동이 있었는데 이건 28층까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채권자들 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쭉 생겨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채무자들의 아파트라는 게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들이에요. 여기가 이 앞에 작은 게 지금 오피스텔 동들이고 28층까지 올라온, 뒤에 올라온 것들이 이제 가해 아파트인데 가깝게는 43m밖에 안 돼. 먼데도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43m라고 하면 꽤 멀어 보이지만 그 앞에 그 고층 높이, 그러니까 49층짜리가 있다고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나? 요 건물 먼저 보시고, 이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있던 건물이 여기 쭉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이 지금 그림자가 지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이런 작은 건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보시면 하나도 그 안 가려져. 그러니까 전부 이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네 건물끼리 피해를 준 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자기의 건물들끼리 이 뒷동에 대해서 일부 침해를 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가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우리가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총일조를 거의 8시간 다 받는 집도 있었고, 제일 못 받은 집이 최소 3시간. 그리고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일조를 따지거든요. 그때 최대 6시간 거의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해를. 이렇게 받던 데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 시뮬레이션 보세요. 이게 계속 해가 가려져.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동은 계속 깜깜하잖아요. 잠깐 해야 된다, 여기. 한 몇 분 들겠다. 이게 해가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건데요. 이 정도로 지금 그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 앞부분, 지금 이 그 가해 건물 이 부분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가 안 되냐면, 이 최소, 이거 평균으로 따진 겁니다. 0분인 집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총일조가
최소 19분, 하루에 19분 들어와. 그리고 최대 3시간 58분. 그러니까 또 여기가 또 연속 일조는 최대 16분까지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해가 16분, 그 다음에 19분 들어오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치매면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깝해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앞이 꽉 막혀가지고 가깝해요. 그리고 그 집값이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그리고 여기가 정말 눈이 안 녹아요, 겨울철에. 그리고 바람도 안 통해요. 요번에 태풍 왔을 때 그 빌딩풍이라고 그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회오리 바람 생기면서 아파트 막 유리창 깨지고 했잖아요. 금전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거 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가 정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 못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거지. 근데 이거 공사금지가 저번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저 시행사가 하는 얘기는 야 여기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서는 누구나 그 고층 건물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고 당신도 여기 들어올 때 앞에 상업지역인 줄 알았잖아. 그걸 갖고 와가지고 공사를 금지해달라고 해?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해 건물은 3종 주거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우리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3종 주거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종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니네가 오히려 배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장을 했던 거고 재판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원래는 84m까지밖에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었어. 근데 가로구역을 정비한다고 해서 이쪽을 층수를 갖다 인센티브를 줘서 높인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여기가 49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완화해 준 거지.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가로구역 정비 사업을 하면서 최대 높이가 60m 이상이 상승한 거예요. 높이가. 그러는 바람에 여기가 일조 침해가 가중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또 받아들여졌던 거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거기 60m면 무려 이게 몇 층이 올라가? 그러니까 20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여기 들어올 때 그래도 29층짜리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무슨 여기에 20층이 더 올라가서 49층짜리가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부산 지역이 굉장히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일반 주거지역이 붙어 있거나 그러면 좀 더 완충지대를 두거나 그렇게 고층 건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짓는 거야. 일단 자기 수익성만 난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고 이거를. 그럼 너무 그 자기 권리, 내 땅에 내가 짓는데 왜 이걸 공사금지 시켜?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 땅에 내가 건물 짓다가 그럼 뒷집은 하나도 해가 안 들어오고 집값은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뒷집 사는 사람들은 제 권리 행사한 거니까 난 그냥 참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조권 침해를 굉장히 일조권 뭐 도시에서 살면서 침해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 공사금지 시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 집 앞에 한번 그걸 들어오라 그래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행사는 피해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상했다. 우리가 일조권 침해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조 침해 정도도 있지만 교섭이야, 교섭. 가해 방지 노력을 했느냐, 교섭을 했느냐. 그건 얘기는 뭐냐면 집 지으려고 그러면 옆에 떡도 들고 들어가서 아니면 인사도 하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이타이, 요즘에 하이타이 모르죠? 저기 옛날 나와요? 하이타이가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 얘기야.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미풍양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신경도 안 써. 내 집만 지으면 되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렇게 건물 지을 땐 뒤에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달라. 금전배상을 어떻게 하겠다.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집 앞에 내 땅에 아무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왜 49층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층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라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법원에서 지적한 게 이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시행사가 이미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조 침해를 심각하게 일조 침해를 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했다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중간에 서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아파트에 침해가 있으니 일조 침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아까 이렇게 영상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자라고 해서 합의해서 했어. 근데 나중에 그 결과 안 보여줘. 니네 합의해서 우리 일조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고 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하는 말이 그거는 너네들하고 합의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말을 싹 바꾼 거예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시뮬레이션 했거든요. 그 자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줬겠어요? 그 자료 주면 소송할까 봐. 그게 얼마나 얄팍해. 그럼 약 올려고 왜?
그래 놓고 나가지고 배째라 그리고 합의하자라고 하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섭하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본 거지. 그래서 공사금지를 시킨 거예요. 무려 몇 층이 날라갔냐?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2억 원을 공탁하라고 나와요. 이게 그냥 반드시 그 2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근데 이걸 다 현금 공탁하라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억 원을 공탁하거나 또는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 그러니까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그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무려 몇 층? 49층짜리를 13층, 17층, 14층, 19층, 20층, 8층까지도 깎은 게 있어. 8층, 10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짓지 말라 그랬잖아. 84m까지만 짓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공사 금지가 됐다. 중요한 건 우리 도시화 사람 제가 했다. 2년을 끌었어요. 2년 이 재판만. 근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합의하자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뒷북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결정이 물론 본안 소송까지 가서 실제 공사 금지 소송까지 가서 확정돼서 이렇게 공사를 못 지을지는 더 소송을 해봐야지 알지만 일단 가처분에서 일단 중지시켜보고 본안에 들어가서 공사 금지 소송에 들어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가처분 결정에서 나온 것처럼 왜 교섭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았냐. 지금 이제서 교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화 와 만나자고. 변호사들이 이제 그쪽에서 야 금전 합의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더 활발하게 얘기가 됐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내 건물 짓기 전에 배려하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건설회사에서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집 지면 피해갈 사람들한테 가서 좀 인사하고 좀 어떻게 짓겠다라고 좀 설명해드리고 가해 방지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뒷집에 사는 사람들은 미쳐요. 시끄럽고 거기다 해가리고 아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집 앞에서 공사장 옆에 좀 한 1년간 아니 1년이 아니라 10년간 공사장 옆에 살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어. 자기들은 그 소리가 좋은가? 아무 그 막 심장이 막 뛰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와 건물 올라간다. 응? 야 저거 올라가면 저거 다 우리나라 발전하겠다. 소음이야. 건물 짓고 나면 안 난다고 쳐. 근데 일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는 뭐 평생 안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생각 좀 하세요. 제발.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면 공사금지 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나도 흥분했네. 일조를 향유하는 사람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조뿐만 아니라 소음 여러 가지 환경권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기대도 높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을